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되겠는데요. 모자나 목도리 같은 방한용품 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손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굉장히 춥네요. 아우 영하 15도입니다. 우와! 예. 난리 났습니다. 네, 예, 거의 뭐 겨울인데 이 정도 바람이면 태풍급이에요. 그럼요. 연속까지 시리고 시리다 아니 이제는 이제 2020년이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12월 30일이에요. 와, 네. 시간 참 빠르네요. 좀 아쉽죠? 네. 네네. 어떻게 좀 2020년 기억나는 일이 있으세요? 아, 뭐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네네. 뭐니 해도 가장 잘했다고 뿌듯하게 생각이 드는 건요. 네네. 바로 이 달려라 입학카. 네네. 황현희님하고 같이 MC를 맡은 게 저한테는 예. 굉장히 아주 큰 일입니다. 역시 입금이 무섭죠. 예, 무섭죠?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게 네, 이렇게 입금의 힘이 추운데도 아닌가.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좋은 입법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달려라 입법카의 황현이고요. 저는 달려라 입학카의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주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아까 그 휴대전화를 가져가더니 제 휴대전화를 왜 여기다 올려놓은 건지 모르겠네요. 오, 제 것도 여기 있는데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랑 좀 연관이 있는 거 같은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지인에게 네네. 전화를 걸어서 네.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게끔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되네요. 제가 유리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위바위보 진짜 잘하거든요. 아, 저도 잘해요. 알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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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는 뭐 두뇌 게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정직해야죠. 이긴 사람이 게임을 잘 아셔야죠. 이 게임의 목적은 내가 전화하게끔 만드는 거였구만. 그렇죠. 결국은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이 나오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뭐 개그맨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성호 선배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아이, 좋네요. 예, 이영찬 나 어디에요? 왜? 아니 이봐 놀래잖아. 아니 좀 뭐 좀 물어보려고 형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사람한테 뭐 어디 입금하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황현이 등치기. 아니 황현이 등쳐먹기 아니야? 득쳐먹기 아니라고! 제대로 해가 추워 죽겠다고 빨리 끝내고 가야 된다고. 그거 보이스 그거 보이스 트롯. 보이스 트롯. 그 전화를 해서 트로트를 불러주는 거구만. 그게 보이스 트롯이구만. 뭐라 그러죠? 낚시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응? 낚시지. 낚시 영어로 뭐라 그래? 보이스 어. 도시오브. 보이스 도시오브. 저기요 여기 지금 그 방송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 정답을 좀 얘기해주세요. 웃음 뽑아냈으니까. 예. 그거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많이 뽑았나? 네, 괜찮았어요. 예. 예. 네. 할머니들 그 저기 뭐야 그 쌈짓돈 해가지고 나. 그렇죠. 우리 또 보이스 피싱. 정답입니다. 예. 정다천 느낌 나오네. 예. 제가 뭐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박성우 씨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예. 항상 국회에서 예. 일하는 우리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들 힘내시고. 네네네. 네, 이번에 그 좋은 법안을 좀 많이 상정해 주시고.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또 도움을 주실 또 변호사분들이 또 자리를 해주셨죠? 네, 그럼요. 네네네. 오늘의 패널 변호사님 모셔봐야죠. 네,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두리번거리면서 저 오세요, 가운데로 변호사님. 모실게요. 예. 또 들으시네. 안경을 갈아 끼시는군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의뢰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그 봉변을 막아주는 봉변 남봉근 변호사입니다. 남봉구 변호사님. 한번
이름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부근 변호사님, 예예. 오늘도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달려라 입법회에서 오늘 도움을 줘야 될 건데, 예, 좀 약간 각오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 분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네네. 변호사님 저도 지금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도. 예, 그래서 이번 방송에 패널로 불러주셔서 저도 과거 경험 떠올리면서 한번 제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법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네. 들어가시죠. 자, 저희가 입법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네.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 주변에서도 요즘 보이스피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게다가 요즘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점점 수법들이 막 다양해지면서 신종 수법도 늘어나고 맞아요. 있고요. 네. 변호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나도 2번이나 당할 뻔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한 번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게 조금 어이없었던 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에서요? 검사님이 전화를 했다고 전화를 왔길래 네네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그냥 순간적으로 너무 웃겨서 그냥 끊어버렸던 경험이 한 번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말투가 한국말이 아닌 것 같은 어색한 말투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선생님 그 연습 좀 더 하시고 전화하셔야겠어요 라고 말하고 끊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요즘에 해킹이 많이 되는데 뭐 신용카드 해킹이 된다거나 그런 개인정보가 털리고 나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법적이나 이런 신고 건수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지금 법무부랑 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네. 2016년부터 4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4년 만에 27,000건에서 59,000건 정도로 거의 2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늘었네요. 자, 일단 오늘의 주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일단 화면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사기 사상 최대 금액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9억 원, 피해자는 70대입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또 등장했습니다. 검사실처럼 꾸민 장소에서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인 것인데요. (6,300만 원) 노후에 쓰려고 애껴 쓰던 금액이에요. 새벽에 이제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제가 돈을 모았거든요. 급여 통장 말고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시는 저희가 불법 통장이라고 간주를 내리고. 진짜 발음도 옛날과 어눌하지 않고 정확하네요. 처음에는 용어가 보이스피싱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저희가 영상을 좀 봤는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아까 좀 건수만 따져봐도 좀 느껴지는데 범죄의 수법도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점점 우선은 수법도 교묘해지고 새로운 수법이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 네. 피해를 알아채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더욱더 피해보기 어렵고 그렇게 더욱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눈치채기가 힘들어요, 사실. 예, 맞아요. 이미 속아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계속 나한테 더 불이익이 올 것 같다는 불안감만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개그 콘서트라는 곳에서 안녕하세요, 어딘데요? 약간 이러면서 황해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예 개인정보 자체를 해킹을 해서요. 그러니까 지인으로 가장해서 연락을 하는 방식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뉴스에 많이 네네네. 등장을 하는데 엄마 나 지금 학원 가는데 저녁 식사 비용이 부족해 3만 원 보내줘. 맞아, 이런 방식으로 카톡을 보내면 네네. 말투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부모님들은 없으실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송금이 편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보내고 나면 그러네. 사실은 자녀분이 보낸 카톡이 아니게 되면 그런 것들도 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가 본인이 그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자책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네네네. 예, 제가 직접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고
저희 인터뷰를 잘 해주실 수 있을지 워낙에 피해가 또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회복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걱정이 좀 앞섭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어머니 저도 참 질문 드리기가 무거운데 보이스피싱 범죄를 언제 당하셨나요? 정확하게 8월 3일 날 금융감독원과 대검찰청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6,300만 원. 노후에 쓰려고 애캐캐 쓰던 금액이에요. 아유, 거금이네요. 무섭네요. 말만 들어도. 예. 그래서 있는데 여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유광열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한 거죠. 저한테. 제 계좌가 개설이 됐고 도용된 통장에서 자금 세탁금이 넘어간 거 아니냐. 뭐 내가 가해자가 되었고 구속수사가 되어 있고 누명을 벗어야 될 거 아니냐요. 그거를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대검찰청 노범석 부장검사라는 사람한테 여기 전화를 했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그랬더니 너 누구야? 아무도 이거를 알면 안 되는 건데 네가 어떻게 이거를 알게 됐냐 이거야. 소리를 막 있는 대로 지르는 거야. 그러면서 유광열 팀장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지금부터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전부 검증받기 위해서 다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기 은행에 정기예금 시켜놓은 게 6,300만 원 있어요. 지금부터 1시간 안에 대검찰청으로 가지고 가야 된대요. 급한 상황이면 요 카톡으로 하래요. 그러면은 이걸 언제 알게 되셨어요? 이게 잘못된 일이다. 검찰청에 가서 이제 끝나면 끝났다고 얘기를 하면 6,300만 원이 원위치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카드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거. 그랬더니 거기 전화해서 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물어보래요. 뭔가 막 조급해지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경찰서를 가야겠다. 경찰서 가서 이 번호가 금융감독원하고 대검찰청 전화번호 맞냐고 물어봐야겠다. 경찰관 아저씨가 아줌마 보이스피싱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하루 종일 이게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4달 지냈지만 한 2달 동안 저는 정말 정신적인 피해를 엄청 겪었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 오만 병이 다 왔었어요. 그걸 나는 1도 의심을 안 하고 정말 내 손으로 가져가세요 하고 줬다는 게 그 자책감 때문에 정말 엄청 괴로웠어요. 보이스피싱 사건들 하다 보면 진짜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예요. 스스로를 자책하게 하거든요. 내 행동으로 내가 갖다 준 돈이기 때문에. 근데 절대 자책하시면 안 돼요. 좋은 방향을 찾으셨으니 저희도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들하고 좀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수법으로 이렇게 범죄를 당하셨나요? 평소에 중고나라를 좀 아이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아이 영어책을 사려고 알아보던 중에 원래 시중가보다 한 10만 원 정도 싸게 나왔더라고요. 보통 이제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너무 먼 지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직거래가 안 되게 카톡 아이디로 거래를 하자고 해서 조금 그 점이 이상하긴 했는데 이상 없이 잘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의심을 특별히 못했던 것 같아요. 중고를 사주는 게 새 제품을 못 사주고 조금 더 저렴한 걸 이게 사주려고 한 건데 그거를 참 저 기분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아빠로서. 예. 정가로 사면 100만 원짜리 책인데 그 사람이 제시한 가격은 20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너무나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혹해가지고 20을 입금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자기가 실수로 이 수수료를 안 받았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다시 원금에다가 1,000원을 입금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입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돌려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에 제가 좀 바보같이 입금을 했던 것 같아요. 더 계속해서 입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환불을 해주겠다. 어느 일정 금액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거죠. 책을 사기 전에 새벽에 이제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제가 돈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 좀 그게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소액의 경찰들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이 중국에 있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수사를 할 수 없을 거라 판단을 해서 사건을 그냥 종결시켰다. 이 정도. 진짜 잡히지 않으니까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거든요. 굉장히 힘든 마음이셨을 텐데 오늘 어쨌든 이 방송을 통해서 잠재적인 피해자나 가해자가 또 없기를 바라면서 저희에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할게요. 네. 보이스피싱은 인간의 심리적인 약점을 파고들거든요. 그 인간 내면에 민감하고 약한 부분을 파고들죠. 이성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오면서 순간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져서 좀 이런 사기 사건에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냥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가족 같은 분들이 저런 일을 경험을 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보이스 말로 어떤 피싱, 낚시질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금융사기하는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스스로 먼저 어떤 중고 마켓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다가 개인정보를 주고받고 어떤 링크를 클릭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면 사실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정말 비대면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아까 그 피해자분들 두 분 다 메신저로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경계심이 이제 좀 많이 없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범죄자들이 취하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려받는 것도 그렇고 돈을 돌려받는 거고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처벌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저건 왜 저러는 겁니까? 우선은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점점 더 분업화가 되고 어떤 조직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수익금들은 다 외국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돼 있고요. 돈이 다 외국으로 나가는군요. 예, 수익이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주범은 사실은 외국에 있는 셈인데 그렇죠. 그 중간 단계의 관여자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검거가 힘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가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좀 안타까움도 좀 있긴 있네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그런 법들에 보시면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법 중에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라는 안이 입법 예고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국회에서도 심각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자료를 보니까 경찰과 금융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9년 동안 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은 그 금액이 총 2조 9,200억 원 가까이가 되는데요. 규모가 엄청 크네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피해 회복으로 환급된 액수는 5분의 1밖에도 안 미치는 5,678억 원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된다고 확인이 됐는데, 변호사님 사실 이것도 집계된 확인된 금액이 그렇다는 것이지 잠재적인 그렇죠. 피해자분들도 또 계시겠죠? 범죄 피해자분들이신데 이제 본인들 스스로께서 내가 조금 어리석어서 아니면 침착하지 못해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쪽으로 자책을 하시다 보니까 그 사실은 좀 주변에 창피한 것도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이제 피해 신고를 잘 못하시는 사례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살인 범죄라고도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네. 어쨌든 좀 보완을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과연 그러면 이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우리가 또 전문가를 또 한번 만나봤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예. 네. 우선 그 이상한 그 자기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거기에 대응할 게 아니고 그냥 끊는 게 가장 상책이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연락 주겠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본다든가 이 가족들한테도 잘 전파를 해서 피해를 안 당하게끔 이렇게 스스로가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설령 피해를 이렇게 당했다 하더라도 30분 이내로 신속하게 범죄 신고 112로 즉시 신고해서 범인들이 돈을 인출해가기 전에 되찾을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피해 방지가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그럼요. 예. 아예 이런 피해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일 좋고, 게다가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문제가 이제 주범이 국외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렇겠네요. 피해구제를 위한 신청을 내가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꼭 좀 이런 거 신고하셔서 받을 수 있는 부분 다 받으셔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이거 안 하시면 또 다른 분 누군가가 또 피해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좀 신고해 주시고 이런 거 꼭 좀 처벌을 받을게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어떤 좀 입법안을 좀 제시할 수가 있을까요? 예, 우선은 지금 신종 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서 그런 교묘한 신종 범죄에 대해서 그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분 범행에 가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어떤 처벌 수위도 조절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높여야 되는군요. 예. 이제 외국의 주범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외국에 있는 주범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국제 공조 같은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런 피해들이 최소한 빨리 발견돼서 회복될 가능성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 감독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입법안을 좀 만들어서 직접 국회의원분에게 좀 전달을 하는 좀 시간 가져볼까요? 네. 네네네. 자, 이렇게 입법안이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신 한병도 의원님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꼭 법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천억씩 그리고 가파르게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좀 더 진화되고 있고요. 좀 더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효율적
대응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일단 범죄의 규모나 어떤 돈 이런 것들이 또 어떤 피해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서 국민 고통을 특히 우리 서민 경제를 파고드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근절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2020년 너무 고마웠다. 그래, 한 해 동안 별탈 없이 이렇게 지나게 해준 게 다 너의 덕신 것 같고 2021년도 기대하도록 할게. 예. 정말 많이 힘든 한 해였고 많은 분들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좋은 입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잘 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2021년도 잘 부탁드립니다.